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림프종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가 2015년에 유튜브 방송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림프종의 진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CT나 PET-CT와 같은 조직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혈액세포잖아요. 혈액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도 이제 림프종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추천자 검사라는 걸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을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려요. 그래가지고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뇌척수액을 빼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뇌척수액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염증이 있는지 뇌척수막염을 이제 검사하는 이제 그런 검사고요. 그다음에 내시경 이런 거를 하는데요. 이런 그 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어떤 세포에서 기원했는지 왜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누어지는데 호지킨 림프종은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어느 세포에서 기원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B세포에서 기원했는지, T세포에서 기원했는지, 또 어린 세포에서 기원했는지, 성인 이제 B림프구나 T림프구에서 기원했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거고요. 또 얘가 왜 굉장히 공격적인 림프종이 있고 굉장히 느리고 지연형의 림프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림프종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소적으로 있는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하는 거예요. 조직 검사, 골수 검사, 요추 천자 검사, 그다음에 내시경 이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왜 병기를 나눌 때 왜 암이 1기입니다, 2기입니다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만 있으면 1기, 2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으면 3기. 그 다음에 간이나 뼈에 침범을 했으면 4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림프종의 치료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암이니까 항암 치료할 거고 방사선 치료할 거고 그 다음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그 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표적세포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는 3주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8일간은 면역력이 떨어지다가 다시 면역력이 회복하고 이래야지만 이제 항암제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포도 정상적인 세포도 이제 그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환자가 이 암세포 죽이려다가 환자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3주마다 이제 용량을 맞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암제를 맞다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고열이 발생하고 응급실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그 백혈구 수치를 조절해주는 약이 있다고 하니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뭐냐면 암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왜 3주마다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그 3주 동안 그 그 3주 동안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항암제에서 살아나오는 암세포도 있고 또 그 항암제에 내성을 발생해서 또 다른 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이 환자의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먼저 빼서 냉동을 시켰다가 고용제 항암제를 투여를 한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항암제에 대항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스탠다드로 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림프종 환자 중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실패한 경우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림프종 완치 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폐렴 같은 거를 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항암제를 투여한 사람들은 항암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의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다른 암으로 이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인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위암이나 폐암보다 항암제가 독하다는 거죠. 림프종이 그 항암제가 독하기 때문에 조기 폐경이라든가 또 월경불순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말 인제 부작용으로 극심한 부작용으로 불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손발이 저리는 말초혈관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몸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예전처럼 막 가볍고 막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저께 제가 림프종이란 무엇인가? 림프종이란 무엇인가? 그럼 림프종의 증상은 어떤가? 그럼 림프종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림프종의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이었습니다.